네, 오늘은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명사가 됐죠. 이제 챗 GPT. 이 친구가 나온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와, 신기하다. 그 다음 생각은 야, 이거 돈 되겠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은 야, 근데 걱정도 좀 많이 된다. 이거 이러다가 인간이 노예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야, 정말 이 신통하긴 신통한데 이 친구를 어디에 어떻게 써서 어떻게 돈을 벌지 하는 이제 고민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를 진짜 많이 먹는다는데 괜찮겠나? 이래 돈 되겠나? 하는 실질적인 고민도 생기고 아무튼 다양한 고민이 생기는 그런 시점에 인공지능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통찰을 항상 보여주는 분이죠. 최근에 인공지능 강의라는 아주 좋은 책도 쓰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책 읽는 거 귀찮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자를 직접 모셔서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쏙쏙 뽑아보려고 한빛 미디어의 박태웅 의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맞아요.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AI 열풍이라고 하죠. 최근 1년 반 동안 네. 챗 GPT가 네, 보여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1년 반 동안 쭉 흐름들을 보셨을 텐데 예.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소회 내지는 정리 이런 걸 좀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싶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왜 이렇게 빠른가? 야, 그쵸. 변화가. 네. 그게 사실은 그 1년 한 4개월 정도 된 거거든요. 챗GPT가 나오고. 네네. 근데 지금은 너무 옛날 같잖아요. 그리고 이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다르고 네. 곳곳에서 그 AI를 이용한 사고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빠르다. 음. 이게 아마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일 거고요. 그 몇 가지 이제 그때와 달라진 점들을 이야기해 보면 AI가 OS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OS?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죠. 네. 그 PC 같으면 윈도우가 운영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PC에 있는 하드웨어들, 뭐 프린트 포트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하드 디스크라든지 뭐 키보드, 화면 이런 걸 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예. 윈도우가 그걸 다 감당해주고 그 윈도우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만 만들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의 운영 체제로 윈도우가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AI가 운영 체제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컴퓨터 운영을 AI가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AI와 연동하는 형태로 재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전부 다 그 챗GPT를 연동시킨 제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큰 대형 기업들에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월 얼마씩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어떤 형태로든 AI와 연동하는 형태가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울 거다. 누가요? 누가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 작은 서비스 하는 친구들이 그 경쟁자들이 AI를 연동해 버리면 자기 서비스가 너무 볼품 없어지거나 기능이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돈을 내서라도 네. 그 API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API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예. 그 챗GPT가 API를 발급하고 클로드가 API를 발급하고 뭐 바드가 API를 발급하고 이런 식으로 API를 발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발급해준 이 API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면 정해진 포맷대로 데이터를 주거나 혹은 정해진 행동을 하겠다라는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워드가 챗GPT의 API를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이제 어떤 리포트를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원래는 브라우저를 열어서 챗GPT에 접속을 해서 질문을 넣은 다음에 답이 나오면 그걸 복사를 해서 워드에다 붙여넣기 붙다 하잖아요. 붙여. 그렇죠. 서로 다른 서비스일 때. 네네. 예. 근데 워드가 챗GPT API를 갖고 있으면 내가 워드에서 그냥 이런저런 제목의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목차를 좀 만들어줘 하면 워드가 챗GPT API를 이용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룸메이트가 된다는 거죠? 챗GPT가. 챗GPT에 던지면 챗GPT가 그 API를 통해서 답을 던져요. 그러면 그게 답이 워드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앞에 4가지, 5가지 절차가 없어졌죠. 그게 API거든요. 예. 이 API를 이용을 해서 모든 서비스들
혼자서 AI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많은 서비스들이 AI 연동형 서비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 파워드 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서비스 상품 그 모든 것에 그 인공지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서비스로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여간 그 눈높이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AI가 OS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변화고 두 저도 번째는 가전제품 같은 거 사면 네.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설명서 좀 갖고 와봐라. 야, 이거 뭐야? 뭐 이러는데 네네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으면 야, 볼륨 어딨니? 라고 하면 깜빡깜빡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 소리 키워줘 하면 되죠. 뭐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사실 리모컨도 필요 없죠. 네. 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게 딱 그건데요. 음. 처음으로 컨텍스추얼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맥락적 인터페이스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이 정보를 대하는 건 지금까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네. 큰 분류, 중분류, 소분류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게 있어요. 예. 뭐 큰 폴더 하나 놓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폴더 놓고 그 안에 또 폴더 놓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정보를 관리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계층을 찾아가서 열어서 확인하는 방식. 두 번째는 키워드 매칭입니다. 검색이라고 하죠. 정확한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는 비슷한 정보들을 찾아주잖아요. 네. 근데 그 파일 관리하면서 탐색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드 넣는다고 해서 그 파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처음으로 맥락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은 모든 걸 다 읽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한 3주 전에 이런저런 내용의 리포트를 읽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못 찾겠네? 예. 라고 하면 이거 말이지? 하고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맥락 인터페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AI가 나타나면서 비로소 가능해진 건데 이런 컨텍스추얼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는 서비스들이 올해 말쯤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AI 베이스가 된다면 기존의 그 정보 인터페이스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옛날처럼 이렇게 폴더를 열어가거나 키워드 매칭을 하거나 그렇게 하느냐는. 예. 컨텍스추얼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게 두 번째고요. 우리 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 같은 데서 뭐 시켜 먹지라고 고를 때 네, 한식, 중식, 양식, 치킨 이렇게 찾아가는 게 디렉토리. 그렇죠. 떡볶이 검색 엔터 치면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검색. 그렇죠, 그렇죠. 야, 결혼 기념일에 뭐 좀 먹을 만한 거 없어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해주면 그게 이제 맥락이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장착되기 시작하면 경쟁력의 차이 때문에 돈 버는 친구와 못 버는 친구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그게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다음이다, 네이버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옛날 방식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베이스가 됐으면 굳이 그런 인터페이스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달짝지근한 거 먹고 싶은데 배는 좀 덜 부르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예, 예. 그런 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일할 때 아주 편해질 겁니다. 그냥 데이터를 옛날 같으면 폴더별로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냥 다 때려 넣고 이런저런 거 관련된 거 좀 다 찾아주라. 그러면 축. 그 다음에 그거 요약해서 보여주라. 축.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그 파트너로서의 도구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우리가 도구는 이때까지는 쓰는 거였잖아요. 망치를 써서 못을 받고 네. 톱을 써서 나무를 썰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네. 주판을 써서 계산을 하고 주판 그럼 이상하지만 근데 얘는 그렇게 쓰는 걸로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할 때 효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슈퍼 컨설턴트가 내 옆에 있다. 예. 이 컨설턴트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잘 달래서 해야 된다. 그게 원래 초창기에 챗GPT 때는 프롬프트를 잘해야 된다 어쩐다 뭐 말이 있었는데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말들이 쑥 들어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굳이 이심전심 내지는 개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야, 그래. 나도 뭔가 좀 그거를 비위를 맞춰야 된다는 게 예.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왜 처음에는 프롬프트 맞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뜬다고. 뜬다. 뭐 질문 잘해야 된다. 질문 잘하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았는데 그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클로드 3 같은 거 유료 버전 쓰면은 정말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잘합니다.
저는 이거 공부할 때 쓰는데요. 그 AI 논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예. 그 AI 논문 보고 그 개요를 보고 되게 재밌다 싶으면 본 논문을 열어서 쭉 다 긁어서 클로드에 넣습니다. 영어를. 예. 어. 그리고 너 이거 요약 좀 해주라. 어. 그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약을 하면 그 중에 핵심 주장들이 있잖아요. 예. 요 부분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도 좋아. 이 정도 질문을 해도 네. 너무너무 훌륭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 답변을 한 대여섯 번만 주고받잖아요. 예. 그럼 그 논문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깊어져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읽었으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까지도 다 이해시켜 줍니다. 그 친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요 대목에서. 아, 이거는 이제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인간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챗 GPT는 그놈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네.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가장 그럴듯하다는 건 빈도가 많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요 상황에서 가장 잦은 빈도로 말하거나 글 쓰는 걸 찾아다가 갖다 주면 얼추 많이 맞더라라는 걸로 하니까 이 녀석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것만 갖고 온 거야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게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써서 5조 개의 문서로 뭘 학습하냐면 AI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5조 개의 문서에서 잠재된 패턴을 다 찾아 학습을 해서 어떤 주어진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올 가장 그럴 법한 가장 approximate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게 트랜스포머거든요. 그게 이제 패턴이죠. 네네. 네. 그런데 그 과학자들 중에서 얘가 그 모델 어딘가에 물리에 관한 모델, 화학에 관한 모델, 영어에 관한 모델, 언어에 관한 모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 언어에 관한 패턴, 예. 화학에 관한 패턴, 물리에 예. 관한 패턴들을 찾아내서 가지고 있다가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 답을 해주는 건데. 그 모델로 답을 해주는 건데. 근데 논문을 요약하는 건 네, 그야말로 이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약이라는 건 중요한 거를 알려줘야 되니까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건 네네네. 패턴과 맥락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델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야. 짐작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개념들이 제가 처음 보는 개념들이 막 나올 거 네, 아니에요. 네. 이 개념을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라 그러면 정말 설명을 잘해줍니다. 이거 참. 그래서 제가 그 이전까지 AI 공부하면 논문을 하나 읽으려면 영어 논문들이니까 네.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렇겠죠. 시간이 5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었고요. 이게 저희 채팅창에서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더 빨리 똑똑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이게 워낙 레버리지가 큰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게 맞습니다. 야, 그 여파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 네네네. 지적 수준 높은 사람들의 생산성이 빠르게 좋아지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 로켓을 탄 것처럼 좋아져요. 그 아까 좀 전에 그 맥락과 관련한 인터페이스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연말쯤 되면 나올 거라고 네. 얼핏 말씀을 주셨는데. 아,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일로 갔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멀티모달로 갑니다. 멀티모달이 뭐냐 하면 챗GPT는 텍스트만 입력하고 출력했잖아요. 예. 근데 GPT-4 터보가 되면 이미지도 입력하고 출력하거든요. 이미지. 네. 예, 예.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는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지금 거대 AI들이 다 멀티모달로 가고 있느냐? 인공지능이란 게 지능을 기계로 구현해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지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책만 읽고 머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보고 듣고 뛰고 만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돼야 인간의 지능 같은 지능을 만들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대세가 되는 거고요. 영상, 그림, 텍스트, 네, 뭐 네, 네. 냄새, 느낌 이런 거 다 예, 예. 다양한.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작아지고 싸지고 빨라지는 시도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주로 오픈소스 쪽인데요.
얘들이 성능이 되게 좋아져서 챗GPT 3, 그 GPT 3 버전은 대부분의 소형 모델들이 넘어서고 있어요. 성능이. 이제 챗GPT는 GPT 3.5인데 챗GPT하고 맞먹거나 이런 소형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형 모델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챗GPT가 1750억 개잖아요. 파라미터라고 예, 하는. 파라미터. 네. 파라미터가 1750억 개면 이거를 돌리면 그 질문 답변 세션,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를 한 뭐 대여섯 번 하면 예. 물이 500ml가 날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물이 날아간다는 게? GPU 만 대를 돌리면 발열이 엄청 에너지가. 예. 그래서 그 쿨링 하는데 식히는데 물이 쿨링에만도. 예, 그냥 질문 답변 세션 한 번만 해도 물이 500ml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거대 AI들은 다 적자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를 소형화하고 특히 그 학습에는 많은 전기를 쓰더라도 그 추론, 그러니까 실제 AI를 응용해서 쓸 때는 좀 싼 걸로 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도들이 이제 소형화로 가는 건데요. 그래야지 전기 훨씬 적게 먹으니까. 예. 이쪽에서 엄청난 진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이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작은 모델로 그렇게 빨리 성능이 좋아지냐면 디스틸이라는 걸 하는데요. 증류. 그러니까 이 큰 거대 언어 모델들 있잖아요. 예. GPT-4 터보. 얘한테 질문 답변을 해가지고 그럼 답이 굉장히 훌륭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소형 모델들이 굉장히 빨리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빨리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큰 혁신들은 여전히 거대 언어 모델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특화된 모델을 소형 모델이라고 하고, 예. 그거는 인공지능이 토해내는 답을 가지고도 또 학습시키고 그러나 봐요. 네네네. 그 GPT-4 터보 같은 애들이 아주 훌륭한 답을 내놓으니까 그걸 쭉 모아서 얘를 학습을 시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똑똑해지죠.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이야 모든 텍스트와 정보와 자료들이 다 사람이 만든 거지만, 휴먼 오리엔티드 된 거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쏟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쏟아낸 자료를 또 학습을 시키면 마치 소고기가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리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게 성능이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 특히 그림 쪽에서 네. 일부 합성 데이터를 쓰긴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AI가 그리잖아요. 예. AI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이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야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예.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그릴 거야. 이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림을 1이라고 치고 그 AI가 그린 그림을 0.999 뭐 이렇게 쳐요. 예. 그럼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9라고 치면 0.9에다 0.9를 한 번만 곱해도 0.8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0.8에 0.9를 한 번만 더 곱해도 0.7대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 점점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GPT-4가 만들어낸 텍스트로 교육을 시키면 소형 인공지능 모델이 또 잘 발전한다고 하셔서 그 질문 답변 같은 왜 경우는 충돌하지? 이런 사람들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될지 안 될지. 답들 중에서 훌륭한 답들을 뽑아내서 검증을 해서 그걸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안 잘 그러면 발라내서. hallucination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같이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네네네. 인공지능이 토해낸 답 중에 예. 정답만 골라서 훌륭한 먹인다. 것들. 예. 알겠습니다. 예, 멀티모달. 그리고 AGI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AGI가 뭐예요? AGI가 뭐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데 보통 번역을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능의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을 AGI라고 하는데 슈퍼 인공지능. 예. 네. 옛날에 뭐 초지능이라고도 하고 예. 했는데 지금은 다 AGI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공종합지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능이 아주 여러 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화학을 하기도 하고 수학을 풀기도 하고 물리를 하기도 하고 뭐 예.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이다 해서 AGI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일반 지능보다는 종합지능이
번역이 더 맞지 않나. 제너럴이 일반이라고 종합이라고도 하니까. 그게 초거대 AI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초거대 AI는 사이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초거대 AI라야 AGI가 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AGI가 올 거냐 그러면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과학자도 굉장히 많았고 온다 해도 30년 정도 걸릴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작년 말에 과학자들한테 질문하니까 5년 이내, 10년 이내라는 대답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예. 예. 그래서 점점 더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최근의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군요. 예.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또 놀라운 트렌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그 화면 자료를 보시면 예. 그 휴머노이드가 나타납니다. 팔다리 달린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거든요. 사람처럼 움직이는 예. 그러나 머리에는 인공지능 들어가 예. 있는. 이게 이제 구글에서 내놓은 알로하라는 로봇인데요. 예. 하는 걸 잠깐 보시면 얘가 요리를 하거든요. 이야, 기름 조금 붓고. 네네.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새우 같은데요? 예. 중국식 요리를 하는 거죠. 이야. 저게 그 어떤 식으로 저 동작을 익혀서 하느냐. 예. 그 모방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와. 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예. 예. 이렇게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네. 사람이 직접 네네네. 뒤에서. 근데 저 동작을 50번만 하면 네. 85%의 확률로 청소를 합니다. 똑같이. 요 거울 앞에 와서는 요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 네네네. 지가 배운다는 거죠? 아이고, 신통해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구글이 얘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설계도도 있어서 3D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너를요? 로봇을? 예. 네, 네. 그 구매하면 한 $20,000 정도 한다 그러고요. 근데 얘가 무서운 것은 전위 학습을 합니다. 전위 학습이 뭔가 하면 저 로봇이 오픈 소스니까 뭐 전 세계에 100대가 있을 수도 있고 1000대가 있을 수도 있고 10,000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각자가 동작을 배워요. 그리고 서버에 딱 연결을 하면 자기들이 배운 모든 동작을 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0대가 동작을 한 개씩 익혔으면 자고 일어나면 100가지 동작을 아는 거예요. 예. 10,000대가 하면 하루에 10,000가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까 요리하던 사람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백종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종원 씨가 주방에서 전기만 꽂아 놓으면 24시간 요리를 하는 거예요. $20,000인데. 예. 근데 손님이 많아. 그럼 저걸 한 대 더 사. $20,000밖에 안 하니까. 백종원 2명이. 백종원 2명이 24시간 요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게 가르쳐 주는 사람의 미세한 손기술을 배운다는 뜻인가 그렇죠. 봐요. 그 레시피 그대로 하는 거죠. 처음에 가르쳐 준 대로. 네네. 그 동작을 다 익혀서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책상 높이에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저건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인 겁니까? 방금 그거는 저걸 왜 AI로 설명을 드리냐면요. 예. 요 다음 거 보고 설명. 네네. 예. 요 다음 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2인데요. 그다음 이것도 1년 반, 2년 정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보이시나요? 너무 어두워서. 범블비가 나온 게 2022년. 예. 그리고 로버트. 옵티머스 1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2023년도에. 그리고 바로 저게 나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네요. 예, 관절도 아주 많고. 테슬라가 만든 로봇이에요? 예. 보시면 얘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계란을 보고 예. 손가락을 짚어서 안 깰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저기 놓죠. 와. 그 다음 거 또 있으면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세계에서 가장 휴머노이드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 피겨인데요. 피겨에서 자기 휴머노이드를 GPT-4하고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가 나와야 좋은데. 예. 시청자분들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잠깐만 보시면 이 로봇이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사과를 집어줍니다. 아, 사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먹을 걸 먹을 걸 달라고. 달라. 어. 그리고는 쓰레기를 책상에 붓고 예. 이 쓰레기를 박스 안에 도로 담으면서 네가 왜 나한테 So I 사과를 gave you the 줬는지 apple. 설명을 좀 해줄래? Because it's the 라고 only 물으니까 edible 야, item 얘가 I could 쓰레기를 provide you with 담으면서 from the table. 왜 내가 너한테 사과를 줬냐는 말이야. 이 위에 먹을 만한 게 사과밖에 없었어. 이렇게 답을. 아, 컵과 쓰레기와 다양한 것들 중에 네. 사과는 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예, 이게 GPT랑 결합을 해서 그 야. 이 휴머노이드가 왜 나오냐? 그 테슬라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모든 작업 환경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만들면 그 모든 환경을 다 자동화해 버릴 수가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로봇이라면 작업장을 그 로봇에 맞춰야 됩니다. 예. 뭐 이를테면 페인트 칠하는 로봇, 뭐 용접하는 로봇들은 다 그 로봇에 맞게 작업장이 재구성되죠. 맞아요. 그래서 예. 저희 집도 로봇 청소기 한번 돌리려면 사전에 청소를 다 해드려야 돼요. 그러느니 내가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몇 번 들 만큼.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그 만드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AI 측면에서 보면 그것 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몸이 없이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드 모델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모델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들 자세히 보시면 누군가가 보고 쓴 거, 누군가가 찍은 거, 누군가가 들은 거, 예.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월드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에 관해서. 그러니까 결국 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게 하나의 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다가 AI를 탑재해야 진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다. 진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 인공지능의 지능의 결과물을 행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월드 모델, 세계에 관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예. 자기라는 주체가 있고 걔가 모든 학습을 하고 주변을 보고 이러면 인간의 지능과 아주 흡사한 지능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주변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네. 아, 그러니까 입력해주지 않아도. 그렇죠. 학습을 따로 시켜주지 않아도. 예. 그러려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렇죠. 냄새도 맡고 다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아, 그것 아니냐. 그렇겠네요. 예. 그 인간과 흡사해지려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이놈들이. 야. 이게 아까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쯤 되면 서비스들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미 피겨에서 만든 휴머노이드들이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처럼 생긴 녀석들이요? 네네,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요 로봇 청소기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거 바닥으로 돌려다니는 그런 애들 말고 말고 사람같이 생긴 애들이. 물류 창고에서 박스 나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도 옆에서 같이 나를 텐데. 아, 그렇겠죠. 아. 굉장히 투입 많이 되고 있고 와. 포드인가요? 어디서는 그 자동차 조립하는데 휴머노이드 투입하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게 약간 부자연스럽거나 그렇더라도 24시간 전기만 주면 일하고 네. 파업도 없고 아까도 저라도 다시 테이블 위에다가 쓰레기 엎어 놓으면서 야 다시 주워 담어. 근데 아까 내가 사과 왜 줬는지 얘기해봐라고 하면 사표 내버릴까? 이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이 친구는 하라는 거 그냥 다 하고 예. 절대 지치지 않고.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야. 그 고객 지원 파트에 AI 쓰면은 나은 점이 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왜 감정 노동. 감정 노동에 따른 그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만 년을 욕을 해도 계속 친절하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찰을 하시니까 인공지능 그 자체가 돈이 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나 기존의 스탠다드를 바꾸는 기업이 돈 벌 거 아니겠어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스며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뭘 하는 것보다는 그렇겠죠. 기존의 어떤 것과 결합할 때 굉장한 힘이 거기서 나와요. 이제 폭발력이 나올 텐데 네네네. 다양할 거겠지만 야 여기가 돈을 제일 먼저 빨리 벌기 시작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인더스트리는 혹시 없으세요? 저희가 몰래 들어서 투자에 좀 한번 접근해 보려고. 그 아무래도 클라우드 업체들이 클라우드 업체들, 그다음에 AI 반도체 업체들, 일단 처음에 인프라 까는 업체들이 돈 벌 그다음에 거다. 에너지 업체들, 청바지 장사들이 돈을 많이 일단 벌고 청바지. 있어요. 예.
인더스트리들도 이제 슬슬 하나씩 바뀔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면 이게 거대 언어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자연 독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독점. 예, 이를테면 네. 그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지금 회사 이름 메타로 바꿨죠. 예. 메타의 마크 저크버그가 우리는 AGI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올해 말까지 H100 GPU를 35만 장 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H100 GPU를 35만 장? 예, 한 장이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말이 되게 웃긴 게 AGI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어울릴 것 같잖아요. 예, 예. 그 다음 말이 H100 35만 장을 사겠다가 뭐 그 다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의 AI는 규모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매개 변수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져요. 일단 얼마 전에 왜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동영상 모델 만들었잖아요. 1분 동안 동영상 나오는 거. 영화를 그냥 안 찍어도 지가 만드는 예. 동영상을. 그게 되게 놀라운 점은 특별히 모델을 뭐 험상궂게 엄청나게 바꾼 게 아니고 엄청난 물량을 때려 넣은 거예요. 아, 그걸 시키려고 예. 반도체를. 그냥 GPU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박고 데이터 어마어마하게 때려박으니까 성능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모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군비 경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엄청난 돈. 뭐 그 몇 장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나는 35만 장인데 우리 다 합치면 60만 장이 있어요. 이러면 거기서 저희도 HP 한 200장 있습니다. 뭐 이러고 붙어야 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물량 투입을 조금 덜 하면 느린 인공지능이 돼서 못 써먹어요? 아니면 뭐 나름 빠릿빠릿한데 지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으니까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래도 싼 맛에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솔라 같은 네. 모델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픈 소스인데. 솔라? 예, 솔라. 그건 별도의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예, 겁니까?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아, 네네. 예. 만든 업스테이지에서. 그 소규모 이제 그 이런 대형 그 AI들을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고 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을 SLM, 뭐 스몰 랭귀지 모델 예, 이렇게 예. 부르는데 전형적인 SLM인데 GPT-3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고요. 예. GPT 3.5하고도 꽤 비슷하네. 뭐 분야에 따라 이 정도 성능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인공종합지능으로 쓰지는 못하지만 네.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혹은 우리 회사는 보안이 너무 많아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는 못 써요. 이런 예. 회사들에 예. 설치해주는 설치해서 그냥 안에서 돌리면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뭐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쓸 수가 있죠. 특정 분야에 특화됐다고 하는 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그렇죠.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그 분야를 어떤 특정한 일을 시키겠으면 얘를 갖고 와서 그 분야 데이터를 왕창 때려 넣어주고 추가로 학습을 더 시키는 거죠. 어디서는 챗 GPT도 이제는 전 세계 문서 갖고 올 거 다 썼다. 학습 다 끝났다고. 데이터가 없다. 학습할. 지금 엄마 문제집 사주세요. 텍스트 쪽은 지금 데이터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화시켜서 어떤 분야를 더 잘할 수 있기가 어려워지지는 않았어요? 아, 그 회사 내부 데이터 같은 것들. 아, 외부에 공개 안 되는 것들은? 예. 아, 가령 뭐 내가 저기 쇼핑 해외 물류 그 조선 알겠습니다. 선박 물류를 한다. 네. 그럼 우리 회사 내부 데이터가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선을 싣고 바다를 떠다닐 때 뭐가 문제냐면 이 테트리스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지 않은 채로 전 세계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항구에 짐이 있어도 이 테트리스가 여의치 않으면 그러니까 얘를 싣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거를 다 내렸다가 예. 걔를 싣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면 상차 하차 비용이 엄청 들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바깥에 있는 거를 내리고 또 싣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테트리스 안 하고 그냥 하면 제일 좋잖아요. 예. 이게 굉장한 문제거든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네. 이런 걸 이제 AI를 내부 데이터를 다 때려 넣고 AI를 쓰면 하면 그래서 만약에 그 비용을 3% 아낀다. 네. 그럼 그게 몇 천억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대형 인공지능일수록 돈 많이 때려 넣은 인공지능일수록 성능 좋아져서
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쭙는 게 우리나라에도 독자 모델 있는 회사가 좀 있잖아요. 네이버. 네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솔트룩스 같은 회사도 작지만 또 있다고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주가는 잘 안 가고 있어서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거에서도 오히려 가능성을 찾아서 저평가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왕초가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포커판에서 2등이 돈 제일 많이 잃듯이 네이버의 인공지능이라는 거 이거는 안타깝지만 이 게임에서는 좀 안 돼.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네이버가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이퍼클로바 AI를 외부 서비스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게 네. API 같은 걸로 예, 연동을 예,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뭐 몇십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 서비스에도 응용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서비스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겠다. 자기 거니까.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SLM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해 줄게. 예. 마음껏 쓰시오. 맞춤형으로. 그건, 예, AI 플러스 X라고 하죠. 기존 기간 산업에 굳이 뭐 저런 초거대 AI를 쓸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냥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은 당신 정도 사이즈 기업이면 이걸로 충분하다. 맞춤형으로. 네네. 예. 그 대신 우리는 한국에 있지 않니? 우리가 너를 위해서 다 일해줄 수 있잖아. 우리가 훨씬 좋아. 너 오픈 AI 가서 전화 한 통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않아? 뭐 그런 거죠. 그 솔라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얘는 성능도 좋아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틈새. 문제는 이제 기존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 기존 기업이랑 수요 기업? 수요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떠먹여 줄 수는 없으니까. 아예 말씀해 주신 김에 예를 들면 수요 기업은 뭘 준비해야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장착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디지털 대전환이 중요합니까? 네. 혹은 AI 도입이 중요합니까라고 물으면 90% 이상의 CEO들이 대표들이 그렇다고 답을 해요. 근데 끝까지 가서 성공하는 비율이 2%, 4%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AI 작업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폼나고 근사한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작업 시간의 80%가 데이터 정제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폼나지 않는 막노동이 전체 80%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데이터가 많아라고 하지만 데이터가 대부분 소음입니다. 못 쓰는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 드리면 그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데 여기다 AI를 쓰고 싶다. 예. 그러니까 뭐 저게 풀이 움직이는 게 너구리가 움직이는 건지 간첩인지 뭐 바람이 분 건지 그런 게 다 패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찰 동영상을 몇 년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디오도 들어있는 동영상도 꽤 있다. 그러니까 바로 해보자 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바로 할 도리가 없고요. 이건 노이즈입니다. 얘를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영상에서 저기 움직인 거는 배였어. 네. 저건 별이야.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라벨을 다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건 너구리였어. 사람이.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패턴으로 분류해서 AI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학습하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 거기다가 새벽, 한밤중, 대낮, 네. 비 올 때, 바람 불 때, 안개 낄 때, 눈 올 때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카메라도 특정 회사의 카메라만 쓰고 있을 경우에 또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카메라가 주는 시그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구나 아시겠죠? 군대에서는 할 수 있겠네요. 군대에서 병사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인형에 같은데. 눈 붙이듯이. 그러니까 그게 일반 공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움직이는 것은 회전하잖아요. 모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기계들이 내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기계들이 내는 소리를 몇만 시간분을 다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 분야의 고장이 나기 전에 소리가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고장 날 것 같은 소리. 네네. 그렇죠, 그렇죠. 패턴이 있죠. 있겠죠. 그러면 그걸 전문가는 그 들으면 알잖아요. 그걸 라벨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 작동하는 소리야.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나고 나서 얼마 뒤에 고장이 났네? 그러면 이 고장 나기 전 몇 분간의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라벨을 다 붙여주면. 근데 그 한두 개 붙여줘서 바로 알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몇만 시간을 한 거예요. 그거 개와 고양이 구별시켜주는 거 되게 못한대요. 한참 걸리면 되긴 되는데. 15만 장. 그러니까 사람은 한 50장 붙이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도 알겠지? 라고 못 알아, 한참 걸리겠네요, 진짜. 그 대신에 그게 되기만 하면 사람 필요 없지. 고장 나기 전에 알아챌 수 있으면 네.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몇만 분의 1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장이 나면 이게 뭐 튕겨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치기도 하고 옆 기계로 튕겨 나가 그 기계까지 망치기도 하고 뭐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고장 날 때 나는 소리가 났어요. 이걸 얘가 알아서 해주면 점검을 해줄 수가 있죠. 네, 바로 부품 수급하고 그렇죠. 공장 올 수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런 소리면 대강 이런 고장일 때 이런 소리가 납디다. 예. 그러면 굉장히 포커스를 좁혀서 크기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AI 플러스 X를 하기 위해서는 네.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참 험한 막노동이다. 이걸 현장에서. 경영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예. AI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AI가 잠재된 패턴을 찾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나는 소리는 패턴이 있죠. 그다음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바람 분가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너구리가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고. 예. 그러면 AI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지금 일 중에서 어떤 게 잠재된 패턴이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긴 패턴이 있어. 그럼 그건 AI가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네. 예. 나한테는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AI를 응용을 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의장님. 차라리 그냥 그 귀 소리 잘 듣는 전문가를 3명 써서 8시간 그 3교대로 돌리자. 그런 결정이 더 현명한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비용 대비. 인공지능이 하면 되기는 되는데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이거나, 그러니까 즉 제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가입을 해서 높은 생산성을 높여서 인공지능 투입한 보람이 금전적으로 나오려면 요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세이브하거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에서만 이게 작동하지. 인공지능 비싸, 전기료 많이 들어, 처음에 데이터 넣을 때 노가다 해야 돼, 하고 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 심지어는 그냥 사람 시킬까?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의외로 몇 군데 아닌 곳에서만 혁명이 일어나고 끝 하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적정한 기술이면 될 일을 예. 가령 그 엑셀로 해도 될 걸 굳이 AI를 써서 뭐 통계 분석 툴을 써서 그러실 거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게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그 가령 포스코 사례 같은 게 있습니다. 포스코 사례는 제 책에도 썼지만 그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훌륭한 쇠가 나오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철광석이 호주산이 올 수도 있고 중국산이 올 수도 있고 코커스가 뭐 중국계 올 수도 있고 어디가 올 수도 있고 그날 날이 흐릴 수도 있고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습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철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건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그 오래된 그 10장쯤 되는 분이 오늘 무릎이 쑤신 거 보니까 비 올 것 같으니까 뭐 코커스 좀 더 넣자 뭐 이런 식으로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넣고 해가지고 포항제철이 단 1g의 추가 원료도 투입하지 않고 하루에 240톤인가 쇠를 더 만들어내요 지금. 수율이 높아진다는 말이군요. 예. 품질이 좋은 쇠를 더 많이 뽑아내는데 재료를 1g도 더 투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쇠가 하루에 240톤이 더 나옵니다. 야.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잠재된 패턴이란 게 사람이 알아챌 수 없을 때 그걸 잠재된 패턴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알아챌 수 있으면 그거는 그냥 패턴이죠.
야, 당분간은 그럼 여기에 인공지능을 투입할까 말까를 검색, 감별, 판단, 결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회사에 잠재된 패턴이 뭐가 있지? 라고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건 잠재된 패턴인 것 같아. 그리고 포스코가 어떻게 뭘 잘했냐면 그 스타트업에 네. 작은 스타트업에 자기 내부 데이터를 다 줬어요. 그 사업 비밀이잖아요. 예, 예. 그냥 다 줬어요. 그리고 포스코 그 포항공대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엔지니어를 데리고 와서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AI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 AI 회사 스타트업하고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협업의 아주 모범 사례. 그래서 그 포스코가 언제 한번 등대 공장으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등대 공장. 스마트 공장에서 모범 사례? 네,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교육시키거나 인공지능이 그냥 라벨링도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미지 인식을 하니까 예, 그럴 것 라벨링을 같아요. AI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야, 할 수 있죠. 네. 요 최근에 이제 발견하신 어떤 인사이트나 뭐 최근의 트렌드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드리고 있는데 좀 불안한 거는 없습니까? 즉 인공지능이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이 나고야 말 거야 라든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효율이 높은 어떤 도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인류가 어떤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을 때 거기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 단적인 예가 1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기관단총이 어떤 기계인지를 몰랐어요. 아. 머스킷 장총 이런 것들은 뭐 쑤셔가지고 탕하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뚜벅뚜벅 서서 이렇게 쏘고 하는 이유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기관단총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똑같이 행동했구나. 똑같이 행동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1차 대전 영화를 보면 참호 막 비와가지고 온통 진흙벌이 된 그 참호에 있다가 돌격 그러면 막 뛰어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다 죽어요. 기관총에. 음. 근데 지금 그 머스킷 장총과 기관총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도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왜 듄이나 스타워즈 보면 예외 없이 왕정 황제정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예. 그러네요. 왜 그 그러지? 먼 미래인데 어. 오히려 황제정 왕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 혹시 AI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계급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AI를 아주 잘 쓰는 어떤 사람들, 슈퍼 엘리트들 몇 명과 일반인들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한편으로는 AI가 생각을 다 해주니까 일반인들은 AI에 대해서 일을 맡기고 자기는 생각을 점점 덜 하게 되는 네. 이렇게 되면 분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메리토크러시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왜 잘못됐는가에 관한 굉장히 많은 글들과 책들이 나오는데 예. 그 글들과 책들의 요지는 능력이 세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는 어떤 게 아니라 예. 능력도 이 세습되더라. 그게 미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그 AI 쪽은 그 뭐 샘 알트만이라든지 뭐 일리아 사스커버라든지 하는 몇 명들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해하는 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예.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 쓰고 있던 거죠. 그런 슈퍼 엘리트들이 돈도 많습니다. 다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뭐랄까 귀족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예. 듄이나 스타워즈 같은 걸 그냥 그 SF 장르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경고문으로 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AI 리터러시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사회적 안전판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생산성을 엄청 높여놓을 거예요. 네. 생산성을 엄청 높여놓는다는 얘기는 사람 필요 없어진다는. 지금처럼 노동시간을 똑같이 하고 지금처럼 노동을 그대로 투입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고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한 명이 100개 만들던 걸 한 명이 10,000개 만들 수 있게 되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고 야, 그럼 남는 시간에 유튜브 보시겠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생산성을 어떻게 혜택을 골고루 나눌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듄이나 스타워즈가 다큐멘터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정치와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기계 설비 사다가 돈 벌면 돈 많이 번 그 사장님 오너 내지는 주주들이 가져가잖아요. 네네. 뭐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인공지능으로 버는 돈도 그냥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까? 그렇게 나누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제가 이제 머스킷총과 기관단총의 예를 들어드렸듯이 이때까지 나온 어떤 기계하고도 달라요. 얘가 인공지능은 예 생산성을 그냥 비교할 수 없이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다 필요 없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 갖고 오면 처음에 좋은 것 같겠지만 시장이 사라집니다. 누가 그걸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사람이 없어. 그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복지가 흔히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지가 굉장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재용 씨한테 내가 돈을 1,000억을 준들 예. 이분이 1,000억을 쓸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한 개 지위에 있는 분들한테 1,000억을 가령 뭐 50만 원씩 나눠주면 그 다음 날 다음 날이면 다 쓰고 없을 거예요. 그러면 네.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도는 겁니다. 그 화폐 유통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복지를 하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수요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 복지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경제 정책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AI로 인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회 전체가 고루 잘 써서 부자들도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게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야 된다. 아, 원래 그 고민은 부익부 비익빈에 대한 고민은 늘 하긴 하는데 네. 특별히 더 다른 네, 차원으로 네, 해야 네. 된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휴머노이드가 발전하는 속도를 보십시오. 1년 만에 저렇게 됐는데 예. 또 1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테슬라가 만든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회사 직원의 숫자가 매우 줄어들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로봇세를 거둬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로봇세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제 빌 게이츠 같이 부자가 자기는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 그럼 미래는 그냥 예측하자면 일부 대기업들이 웬만한 서비스는 다 만들고. 네. 지금으로 봐서는 AI는 현재 상태로는 자연 독과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챗GPT 몇 장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 질문으로 다 끝납니다. 아, 그 GPU 몇 장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지금 35만 장을 한국 기업들이 다 돈 모아도 못 사잖아요. 아, 그죠? 그렇겠죠? 예, 한 예. 10조 원 뭐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주문해도 내년 12월 정도에 예, 이미 꽉 차 있어서. 거기다 TSMC 이번에 또 지진 나서 미뤄지니까 GPU 구하기 더 어려울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번호표 빨리 뽑았다는 이유로 다 사가네요. 아, 그게 그 TSMC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냥 대신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엄청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 특히 패키징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칩을 3나노까지 갔잖아요. 예. 더 줄이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위로 쌓고 옆으로 쌓고 하는 패키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패키징 기술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GPU를 삼성전자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 패키징을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특정 회사의 인공지능만 좋을 거고. 예.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오픈 AI도 있고. 원래는 구글도 한다. 클로드도 하고. 챗GPT가 선점의 효를 굉장히 누리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클로드 3가 너무 성능이 좋은 거예요. 최근에 그 나왔다는 그 저 아마존의 자회사가 만든 그 아니요.
그 오픈 AI 있던 그 팀이 나가서 나가서 만든 회사고 아마존에서 거기 그렇죠. 투자를 아마존이 했죠. 투자를 했다는. 예. SKT도 투자를 하고 네, 네. 그 회사가 너무 잘 만들어서 선점의 효라는 게 그렇게까지 크지 않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확인하게 됐어요. 거기는 칩 별로 안 박았는데도 거기도 많이 박았어요. 많이 받긴 박았겠죠. 투자 많이 받았어요. 어. 그 기본적으로 그 거대 언어 모델 돌리는 회사들은 다 GPU를 몇만 장 이상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니면 못 돌리니까. 그러나 그들끼리에서의 경쟁은 뭐 칩의 숫자만으로는 아닌 것 같더라. 예, 원래는 그 오픈 AI가 사용자도 너무 많고 네. 사용자들이 집어넣는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계속 앞서 나갈 거다. 예. 그러니까 AI에서 6개월이라는 게 실제로 일반 생활에서 60년 정도 되는 기간이니까 와 저거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겠네 했는데 클로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GPT-4 터보보다 못했어요. 네. 근데 얘가 몇 달 만에 3까지 올라가면서 그냥 많이 다른데 이런 느낌을 줄 클로드 정도. 거기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랍다고 하더군요. 저도 네. 써보신 정말 분들 잘합니다. 이야기. 잠깐 볼까요? 예, 클로드 느낌에? 성능 비교표를 좀 보면 예.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여기 보시면 클로드 3 오퍼스, 클로드 3가 이제 3개 버전이 있거든요. 예. 하이쿠는 무료, 오퍼스는 유료인데 86.8, 50.4, 95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그 성능을 테스트한 여러 지표들인데요. 네. 이쪽에 GPT-4가 있죠. 얘하고 비교해 보시면 뭐 얘는 50.4, 얘는 35.7, 얘는 92, 얘는 95, 얘는 52.9, 얘는 60, 얘는 74.5인데 얘는 90.7. 이 멀티링구얼 메스, 다국어 수학 이런 거에서는 압도적인 성능 차이가 나죠. 67인데 84.9. 네. 코드, 네. 코딩하는 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니까 선점의 효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클로드 만든 남매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매가 대천재 남매거든요. 그 남매가 이걸 만드는데 여기는 원래 constitutional AI라고 해서 네. 헌법 AI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윤리 의식을 네. 헌법처럼 처음부터 박아놓고 시작해야 한다. 인공지능에다가 네, 그래야지 이 AI가 오버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반란 부작용 이런 거 없을 수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AI를 constitutional AI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클로드 3가 답을 하는 거 보면 진짜 그걸 넣은 게 맞나 할 정도로 새로운 답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말하고 반대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야, 부장님 그럼 이 인공지능에다가 네. 사람의 팔다리를 달라주는 이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은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여기가 인공지능이야라고 하면 컴퓨터처럼 생겼고 네네네. 얘가 아무리 나중에 반란을 하든 뭘 하든 두꺼비 집 내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 가겠습니까 얘가. 괜찮은데 얘네들은 도망 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가서 어머니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겠죠. 네. 하수도로 몰아넣고. 아니, 그냥 뭐 저는 웃자고 던집니다만 실제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한 거예요. 그 휴머노이드의 이제 그런 AI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게 있냐면 얘를 자꾸 의인화하는 오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뭘 의도를 하고 그럴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의 무슨 AI 과학자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예. 그 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가 그 죽은 게 인간의 의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었다. 검은 코뿔소가 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는 인간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견해가 달랐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프리카 검은 코뿔소를 멸종시키고 싶은 어떤 의도도 없었어요. 그냥 잠시 사냥할 때 거리적거리니까 그냥 그 환경을 파괴하고 뭐 사냥 취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거죠. 예.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미래에 인간을 멸종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하찮은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그 사람의 해석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AI로서는 인간을 죽일 의도는 없죠. 그런데 서버가 자꾸 녹이 슬어요. 네. 녹이 쓰는 게 산화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산소가 있으니까 자꾸 서버에 녹이 쓰네. 산소를 좀 없애보자.
아, 인공지능이 그냥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서버가 자꾸 녹이 쓰니까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산소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럼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야, 있겠다. 너 왜 그러고 있어? 숨 쉬어. 아. 근데 사람은 다 죽은. 그렇게 이제 아주 하찮은 이유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AI가 욕심이 생기고 세계를 지배하고 뭐 그런 의인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교육이 어떻게 될 거냐, 인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 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예.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아, 예. 아유, 그 조만간 짧은 시기에 네, 네. 기왕 나오셔서 예. 해주시는 얘기니까요. 한 번만 더 나와주시길 청합니다. 네. 그 예.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네. 얘기하는 걸로. 야, 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원리도 참 재밌게 잘 들었는데 네, 네, 네. 이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의장님의 상상력과 예. 통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쉬운데 오늘은 네. 여기까지.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빛미디어의 박태웅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